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초를 건너뛰고 이제 기본만 봐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내용들 중에서는 기초만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부분이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기초 부분을 강의를 듣게 되면은 뭐예요?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잘 들리니까. 예. 그래서 1차는 기본서 보기, 2차는 안 보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급할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일단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기초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본 강의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초를 강의를 듣는 게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시면 기본을 갖다가 바로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처음부터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1차는 하고 2차에서 기본서에서 모든 내용을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본서에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건 아닌데, 1차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차는 기본서를 다 보는 것보다는 특히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되면 마무리 강의를 공부하게 되면 핵심 내용만 공부해요. 그리고 핵심 내용에서 나오는 부분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기간의 학습으로 이제 동차를 할 수 있게 민법과 공법에 대한 학습 전략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민법 강사는 아니니까, 그래서 민법 선생님한테, 저희 담당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민법은 기본적으로 2차를 또 질문이 나왔네요. 2차를 기본서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강사가 강조하는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1차 과목은 좀 약간 이제 우리가 1차는 목표 점수가 좀 더 높아요. 왜냐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이 보통 쉽게 나오고 공법이나 공시세법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개사법이 쉽다 보니까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중요한 부분만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중요한 부분만 봐도 점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지, 기본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 위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근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는 정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단기간에 이제 빨리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민법과 공법이 제일 핵이거든요. 1차에서는 민법, 2차는 뭡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로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법인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 지금 나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기출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출 문제에서 중복되는 확률이 한 70에서 80%까지 가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한 80% 가까이, 공법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니까 그렇게 많이 중복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6, 70%가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온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400문제가 되잖아요. 40문제씩 10년이면. 그럼 거기서 중복돼서 출제되는 부분이 한 60%에서 70%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이나 공법 같은 경우에, 민법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복을 잘 하려면은 항상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뭐 거래 계약이나 그런 관계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법 같은 경우는 국가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가가 왜 이런 행위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라는 제도를 왜 하는가? 뭐 건축 허가를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만약에 화재나 이런 소방에 대한 안전이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규제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규제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공법이고, 민법은 내가 계약을 할 때 보는 게 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한 과목만 몰아서 하는 게 좋으냐, 날 잡아서, 아니면
매일매일 요일별로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성향은 있잖아요. 성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이 좀 늦어지기 시작했으면은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는 몰아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민법을 쭉 하겠다 하면 민법을 쭉 듣는 게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니까 자꾸. 그래서 민법을 쭉 공부하고 공법을 공부하면 공법을 쭉 공부하고 부동산 학기를 공부하면 쭉 공부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원 시간표에 맞춰 갖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온라인 메일 올라가는 방법대로 하지만 시간이 좀 늦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1차를 집중적으로 먼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법, 개론, 공법, 민개공 3개를 쭉 들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이제 민법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듣고 아니면 개론을 전체를 다 듣고 공법을 듣고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개공만 집중적으로 듣는 방법도 있고 보통 이제 1차에서는 민법은 쭉 듣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끊기면은 흐름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들 얘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과목별 시간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목별 시간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1차의 민법이 전체 10의 3, 그다음에 개론이 2 정도. 그럼 이제 전체 10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2차 과목이 5가 남지 않습니까? 전체 시간 투자의 비율로 따지면. 근데 거기서 공법이 3이나 2.5 정도 되고 나머지 중개사법하고 공시세법이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핵심 노트 강의는 좋긴 좋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 노트 강의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압축해서 놓은 거니까요. 압축해서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압축해서 놓은 거니까 합격 노트만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노트 강의를 듣더라도 기출 문제집하고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노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기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공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합격을 했냐면 일단은 기출 문제를 먼저 봤어요. 살짝.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기출 문제의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4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알면 나머지 20문제는 한 번으로만 찍어도 60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반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고 기본 강의 들을 때 기출을 같이 풀면은 좋은가요 하면은 저는 같이 풀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수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 강의 듣는다고 수학 문제 풀립니까? 절대 안 풀리죠. 쉬운 거는 풀리는데 어려운 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 강의를 들어도 기출 문제가 전체가 다 풀리진 않아요.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풀리거든요. 대체로.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반 정도 풀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강의, 파이널 특강까지 해도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는 80점을 놓고 강사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60, 70점에서 80점 사이. 왜냐면 학생들이 100점 놓고 강의하면 못 따라가고 다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출을 같이 보되 푼다는 개념보다는 확인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해설지 놓고 공부하세요. 해설지 놓고 기본 강의하고 같이 보시는 거. 풀지 말고 그냥 저를 믿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합격 안 시켜갖고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격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기출 해설을 같이 보시면서 푼다는 개념보다는 읽는다는 개념. 이런 식으로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되니까 답을 보시라고. 답을 보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답을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강의일 때 기출을 같이 풀어도 되고 그냥 다 풀 필요 없습니다. 기출 문제 다 풀게 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홀수만 풀으셔도 되고
짝수만 풀으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감을 익히시라고. 아, 이런 지문들이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취직 시험 같은 걸 때 토익 공부할 때 기본 강의 많이 들으면 뭐예요?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60점을 받으려면요. 개념하고 문제하고 완벽하게 매치되지 않아도 합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 개념과 중요 문제만 보셔도 6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못하고 떨어졌어요. 제가 좀 똑똑한데 그럼 그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60점을 놓고 공부하겠습니까? 80점, 90점을 놓고 강의해.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80점, 90점이 양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의 공부를 해가지고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뭐야? 소화를 못하니까 꽈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시험 문제를 보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왜? 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려도 그게 정상인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작년 공법을 말씀드리면은 합격자가 그렇죠? 50점 정도밖에 못 만졌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47.5, 55.5 그렇다는 얘기예요. 중개사법이 80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거기서 커버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이 제일 똑똑한 학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질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가 성적이 높다고 해서 공인중개업을 잘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변호사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고객들 많이 유치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거든요. 사람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그리고 요즘에는 고객 관리할 때 뭐 엑셀이나 이런 것들 다 쓰잖아요. 근데 대체로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는 대인관계가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무기기나 어떤 사무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근데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중에서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엑셀 아예 뭔지 모르고요. PPT라는 것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합격은 하시는 거는 하루 종일 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시는데 현업에 나와서 필요한 부분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컴퓨터 기기나 고객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릴 뻔해서 요약서만 봐도 합격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자격증을 많이 땄는데 그 요약서만 봐서 합격한 자격증도 있고 기본서를 봐야 되는 합격증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합격률이요. 일반인들 기준으로 10% 미만인 것들도 있잖아요. 합격률이. 그런 건요. 기본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합격률이 일반적으로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요약서 안에도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장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유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기본서를 보시면서 하는 거고 요약서를 보고 반복해도 된다고 해서는 분들은 뭐예요? 이런 분들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차 과목은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한 번 정도는 책을 읽어보시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요. 요약서만 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출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약서를 봐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저는요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제 주변 분 중에서는 기본서만 봐서도 떨어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방법의 왕도가 없다는 부분인데 확실한 건 하나 말씀드리죠. 가장 빨리 합격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보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합격이 높아졌어요. 기본 강의를 듣던 뭐예요? 요약서를 보던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뭐야? 기출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무엇을.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독학으로서 기타를 배우는 사람도 있고
하루 종일 유명한 사람의 그 기타를 쳐도 빨리 못 배우는 분도 있는데 좀 늦게 배우는 분도 있는 거죠. 개인차는 있으니까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어 공부가 똑같습니다. 누구는 몇 개월 만에 완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길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이나 빨리 걸리는 분이나 대부분들이 꾸준히 하시면 합격한다는 건 맞아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지 그건 없어요. 그 얘기는 아마 떨어진 분도 말씀하실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했는데 안 됐다. 이건 그럴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부량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 만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해서 합격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미 가치가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 자격증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시험도 만약 한 달 만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량으로 하진 않아요. 최소한 적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의 공부량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더 보세요. 6개월의 공부량인데 어떤 분은 만약에 하루에 6시간씩 해서 6개월인 분도 있고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그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빨리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모든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출 강의 다 듣고는 합격할 물리적 시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합격하시는 분들, 두 달 만에 합격하신 분이 있냐고요? 그 한 달 만에 합격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업을 했고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일했고 법대를 나왔고 은행에서 다니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에 아니면 또는 현직 세무사나 현직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합격하겠죠. 왜?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는 과목이 변호사 시험에 있는 시험하고 비슷한 과목이 있고 회계사 시험에서도 비슷한 과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시험을 여러 개를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관련되는 공부를 했거나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요.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만약에 건축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과목들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법을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갖다가 잘 이제 읽어서 기출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편이에요. 저는. 예,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살 빼는 방법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굶는 사람도 있고 운동해서 빼는 사람도 있고 식이요법 하는 사람도 있듯이 공부하면도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양한 것들 갖다 정답은 없어요. 이 정답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시험이면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합격률을 가져가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공부하셔도 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정을 제가 하는데 대부분들이 평균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분포상의 벨커브 상으로 한 달 만에 합격하시는 분도 이쪽에 있는 분이고 만약에 한 10년 공부해도 안 되시는 분은 이쪽에 있는 분 빼고 나머지 2% 빼고 96%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한 지 21년째입니다. 21년째니까 얼마나 많은 수강생분들을 보셨겠어요. 여러분들 21년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어이가 없이 합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이없이 떨어지는 분도 되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시험이 10월 달이거든요. 근데 9월 달, 10월 달에 파이널에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평소 때 공부를 잘했다고 해도 그때 가서 공부를 놓으면 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또 하나 나왔는데 중개사법과 공법 중에 어떤 과목을 먼저 푸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법이 6개의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 있는데 저는 공법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나 아니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부터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사법부터 먼저 풀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개사법과 공법 중에서는 중개사법부터. 그리고 어차피 공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죄송한 말씀이면 60점 이상이 안 나와요. 원래 그렇게 문제를 내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난이도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하는 거고 제대로 익혀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속된 표현으로 막 때려서 막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할 때 9월, 10월에 저희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파이널 강의들이 있어요. 파이널 강의 막 8시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개론 8시간 만에 끝내기. 공법 16시간 만에 완전히 격파하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적중률이 60에서 70%가 나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9월, 10월에 파이널을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서 뭐예요? 1, 2, 3, 4, 5, 6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10월에는 압축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 기본 강의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9월, 10월에 그 말이 뭔지 모르고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한 30페이지짜리 프린트 하나 드리거든요. 30페이지. 그거 10번 돌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나오는 건 그냥 틀리고 나머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24개, 60점은 나온다고요.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합격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외워야 될 내용들은 거기 다 압축되니까.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방대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책이 1000페이지, 600페이지, 800페이지 어떻게 외웁니까? 그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 시험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과목별로 한 권 대표적으로 마무리 돌릴 수 있는 막판 파이널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하고요. 결국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회독 싸움이에요. 회독 계속 얼마나 많이 돌려서 계속 보시냐. 근데 회독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매주 프린트를 하나씩 드리는데 앞뒤로 한 페이지밖에 안 드리거든요. 제발 이것만 외우고 갖고 오시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4시간 동안 한 걸 앞뒤로 한 장을 하는데 그 밖에서도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저 사람은 한 페이지만 할까? 제 공부 방법이 그래서 그래요. A4 용지 2페이지 외우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 수업하고 나서 2페이지 줄이는데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기출문제 푸실 때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틀린 거를 반드시 정리 노트를 한번 만드셔야 돼요. 틀린 문제만. 그래서 여러분만의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막 되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막 드릴 말씀 많고 여러분한테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확 들어와야 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번들이 아까 또 말씀하시는데 기초 단계는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바로 기본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리고 궁금한 단어 있잖아요. 제가 팁 하나 던져드릴게요. 강사가 얘기하는데 저 자식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단어를 네이버에다 치세요. 네이버에다 치시면 녹색 창에 치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소는 뭔가요? 아니면 채비지는 뭔가요?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는 뭔가요? 이렇게 치면은 거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필기너트를 잘 활용을 해서 파이널로 고민을 하시는데 파이널로는 제가 파이널 자료를 드려요.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파이널 자료를 드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 오답 노트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제가 그걸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시험 문제는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교과서에서 10장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m 정도의 깊이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치면 기출문제에서는 한 6cm만 다루는 데도 있고 8cm를 다루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물어보는지를 그 수준만큼만 공부하면 되지 그거 넘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특별한 부분들은 이제 정리가 됐나요? 예,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들이 좀 있나요? 질문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질문 드리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오답 노트는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문 같은 거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몇 가지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차, 2차 동차로 공부하는 거는 왜 좋으냐면요. 1차, 2차는 1차의 부동산 학개론의 공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학개론은 못 풀고요. 1차하고 2차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동차가 더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동차로 준비하시고요. 다만 이제 7월 위주로 공부를 7월 이후에 판단하세요. 7월 달에 내가 판단해 보세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2차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7월 달에 포기하셔도 돼요. 그 기준이 뭐냐면 1차 성적이 안 나오니까 2차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민법하고 개론이 50점 미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2차는 뭐야? 포기하시거나 또는 2차는 뭐야? 그냥 파이널 특강만 들어가서 간다. 다른 거 적고 그냥 연습한다로 생각하시고 1차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뭐야? 1차를 할지 2차를 할지는 언제쯤 판단하면 된다? 7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개인차는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매년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한 해에는 민법이 어렵고 한 해에는 개론이 어렵고 한 해는 공법이 어렵고 한 해는 중개사법이 어렵고 매년 한 과목씩 엄청나게 어렵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합격률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합격률이 40~50%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합격률 맞추느라고 항상 고난이도 작년 같은 공법이 그렇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스펙으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때 좀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도 합격한 분 중에서 소득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연봉 10억 몇십억씩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배를 갖고 있어 고기를 잡는다고 다 고기를 낚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자기가 공인중개사하고 성격이 잘 맞거나 또는 집안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좋나 여러 과목씩 공부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과목씩 했거든요. 근데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민계공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방식이 더 여러분한테 나은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매일매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과목씩 공부하지 말고 개별 과목을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만 시간이 좋다 그러면 한 과목씩 공부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 교재에서 법이 많이 바뀌어서 힘들긴 한데 특히 공법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법은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서를 어쩔 수 없이 공법은 좀 필요하고요. 민법과 개론은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과목이 보통 많이 바뀌고요. 1차 과목은 잘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손에 익은 교재니까 그냥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할 때 법이 잘 안 바뀌는 건 그냥 봤고요. 그래서 2차 교재는 그냥 듣고 요약서만 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2차 준비의 공법의 우선순위는요. 일단은 국계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공부하시고 3법 먼저 공부하시면 돼요. 3법만 공부하셔도 일단 합격 점수 가까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이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두 개의 법은 12문제가 합혀서 나오는데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완전 비탄력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건축법, 주택법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파트에 잘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법이 내용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개사법도 법이 개정이 많이 된 거나 새로운 것들이 많고 계속 이제 컴퓨터나 전자로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고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은 양이 적거든요. 그 대신 꼼꼼하게 봐야 돼요. 공법은 양이 많은 대신 중요한 것만 봐도 되고 그래서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좀 구입을 해서 꼼꼼하게 보시고 중간에 또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사법 요약집이나 이런 책들 보면 거의 중개사법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양이 적다 보니까 요약서 안에도 뭐예요? 거의 기본서 수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법은 이미 책 자체가 두꺼운 책을 원래 공법 양이 방대한데 6개를 또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자체가 내용이 줄여놓은 거다 거기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법은
굉장히 많이 양을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해도 중개사법은 80점 이상이 나오고 공법 60점이 나오는 이유가 이미 요약서 자체의 내용이 확 줄 때 중개사법은 별로 손실이 없고 공법은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많은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공법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차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건 누가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은 개정이 또 많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제 강의나 그런 거 계속 듣고 개정된 것도 그냥 안 듣다가 파이널에 어차피 공법 개정되니까 파이널에 선생님이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건 다 파이널 요약집에 찍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제가 다 마지막에 개정된 것 중에 출제될 것들은 다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 있죠. 찍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진사, 그 다음에 도끼는 나무꾼, 그 다음에 강사들도 찍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제가 21년 강의했으니까 그래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의 공부 시간 배분은 말씀드리면 공법이 반이에요. 예. 공법이 반이고 나머지를 뭐예요? 반 투자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법을 적어도 뭐예요? 주에 이틀. 만약 2차만 공부한다면 나머지 공부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루 정도씩만 공부해야 되면 공법은 이틀 정도 배정해야 되고요. 합격 노트도 개정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이제 그 새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합격 노트는 새로 구매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 1차는 제가 모르겠지만 2차 과목들은 개정 사항이 많으니까 합격 노트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요. 참고로 합격 노트를 보더라도 파이널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합격 노트가 나오는 시기랑 또 추가로 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파이널을 봐야 되는 이유가 파이널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파이널 때는 그 개정된 최종 개정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합격 노트 배운 부분에서 개정된 부분이 또 추가되고 기출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기출문제의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면 미래가 반영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인강은 여러분들 인강에 이제 그 인강 수업은 인강 촬영할 때 수업을 하겠죠. 예, 그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이야기가 저희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또 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미리 많이 올려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또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예, 다음에 우리 또 보겠습니다. 예. 하셨는데 합격 노트 인강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갈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3월 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 이야기 3월 합격 노트 인강 이제 마무리 됐죠? 그럼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